질문 없어요? 질문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해결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랑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21페이지) 15번부터죠? 예, 15번부터. 지금 탄력성에 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기출문제에서 보시다시피 탄력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출제 비중이 높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출제되더라도 다 맞아야 됩니다. 일단 경지편에서 5문제 다 맞으면 합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수로 하나 틀릴 수는 있겠지만. 자, 15번.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3개까지 되진 않을 거예요. 2개 정도로 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번부터 볼까요? 값은 매달 A재화를 5만원어치 구입한대요. 매달 5만원어치 구입한대요. 바로 나와야죠. 매달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5만원이에요. 뭐가 고정된 거죠? 소비 지출액이 고정됐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 지출액이 고정된 거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고정된 거죠. 판매액이 고정된 거죠. 탄력도 얼마? 1. 제가 탄력성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탄력도 1인 경우, 즉 단위 탄력적인 경우가 최근에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탄력도 1은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주유소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었죠? 내가 처음에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을 때에는 만당. 뭐가 고정된 거예요? 소비량이 고정됐죠. 그럼 탄력도는 얼마예요? 0이잖아요. 수량이 고정됐으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만땅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7만원치만 넣는단 말이에요. 7만원치.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도 7만원어치. 기름값이 내려도 7만원치만 기름을 넣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가 고정된 거예요? 소비액이 고정된 거라고요. 소비 지출액이 고정된 거라고. 그럼 이때 탄력도는 얼마다? 1이에요. 1.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소비한다면 탄력도는 무한대죠. 완전 탄력적이죠. 그래서 고정된 경우가 3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가격과 수량 축에서 가격을 고정시키고 소비해요. 탄력도 얼마? 무한대란 말이에요. 수량을 고정시키고 소비해요. 가격에 상관없어. 요만큼만 소비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량이 고정되면 탄력도 얼마? 0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길 때는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무한대일 때를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45도선은 이건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줄이는 거죠, 소비량은. 가격이 내리면 내린 만큼. 그러니까 가격이 10% 오르면 소비량을 10% 줄여요. 가격이 10% 하락하면 소비량을 10% 늘려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일정해요. 소비 지출액은 일정하다고. 이런 경우가 탄력도 얼마예요? 1이죠. 소비액이 일정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회사원 A씨는 일정한 소득 중 10%를 화장품 소비에 사용한대요. 화장품 가격이 10% 올랐다면 화장품에 대한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리고 몇 %? 일단 수요 법칙에 의하니까 가격이 올랐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감소해요. 몇 % 감소해요? 10% 감소하죠. 왜? 일정한 소득 중 10%를 화장품에 소비한다는 얘기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소비액이 고정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탄력도가 얼마야? 1이잖아요. 탄력도가 1이니까
10% 오르면 10% 하락해야겠죠. 20% 오르면 20% 하락해야 되고, 감소해야 되고, 10%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10% 늘어나야겠죠. 이게 단위 탄력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를 잘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반을 보시면, 값은 매달 A재화에 대해서 5만원어치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매달 5만원어치 구입하는 거야. 뭐가 고정돼 있다? 소비액이 고정돼 있어요. 탄력도 얼마? 1. 탄력도 1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걸 찾아보세요. 2번하고 4번이 나와 있네. 그러죠? 그러면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인데 나번을 보니까 둘 다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네. 그러면 나번은 볼 필요도 없어. 다번을 정답이 결정되는 거야. 시험장에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험장에서 쫄아버리면 이게 안 보인다고. 자, 그러니까 막 나번도 따지고 들라고 그래. 나번 볼까요? 을은 매달 4kg A재화를 구입한다. 매달 4kg로 뭐가 고정됐어 이제? 수량이 고정돼 있잖아요. 소비량. 그러니까 탄력도가 얼마야? 0이라고. 완전 비탄력이죠. 완전 비탄력. 근데 그 나번은 볼 필요가 없다고. 왜? 2번하고 4번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데 나번은 2번도 완전 비탄력, 4번도 완전 비탄력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2번, 나번은 볼 필요도 없다고 시험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보이죠. 공부가 좀 짧으면. 자, 다번으로 바로 가볼까요? 병은 매달 생활비의 10분의 1을 A재화 구입해서 생활비 10분의 1을 A재화 구입한대. 이것도 결국은 뭐야?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고정된 거잖아요. 단위 탄력이죠. 단위 탄력.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쉽죠?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 모르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빠진 게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적이고 기울기가 급할수록 비탄력적이죠. 이렇게 해서 탄력성으로 부를 수 있는 건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 16번으로 갑니다. 그림은 지난 1년간 A에서 C재의 가격 변화에 대한 매출액 변화이다. 각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오른 것은 매출액 증가율하고 가격 상승률이 나와 있네요. 거기서 많이 보았었죠.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가격하고 매출액 변화율이니까 요 그림 기억나요? 가격 변화율에 대해서 매출액이니까 이거 기업의 입장이죠. 소비자 입장이라면 소비액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액이나 매출액 변화율 이 그림 기억나죠? 여기 얼마? 비탄력. 여기 얼마? 비탄력. 여기 탄력. 여기 탄력. 이 축에 있는 모든 점은 무한대. 이 축에 있는 모든 점은 1. 왜? 매출액 변화율이 여기잖아요. 매출액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매출액이 고정된 것이니까 1. 45도선 그음의 탄력도 0. 이 그림이 벌써 탁 박혀 있어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A, C, B가 있는데 B번부터 보세요. 가격 상승률이 10%일 때 매출액 증가율도 10%죠.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도 똑같이 증가하네.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도 똑같이 증가하네. 이거잖아. 그러잖아요. 수요 곡선으로 해볼까?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소비액 또는 매출액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0. 탄력도 0. 그래서 B번은 완전 비탄력이니까 끝났어. 정답은 바로 나오잖아요. 자, 공부 시간이니까 A는 매출액 변화율이 0이죠. 네? 매출액 변화율이 0이잖아. 그럼 매출액 변화율이 0이라는 얘기는 요거잖아요. 네? 매출액 변화율이 0이야. 이 축이잖아, 이 축. 이 축이니까 탄력도 얼마? 1이라고. 단위 탄력. C도 마찬가지죠. C도 매출액 증가율이 0이잖아.
그러니까 A나 C나 모두 단위 탄력적이라고. 1이라고. 요거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지만 이해하신 분은 금방 1분 안에 풉니다. 됐죠? 오케이. 잘 이해가 안 된 분은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 네, 3번. 3번.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 매출액 증가율 응용해서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이걸 D라고 합시다. 이게 매출액 증가율. 여기가 가격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이쪽 영역인데 얘하고 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D점은 탄력도 얼마예요? D점이니까 이거니까 매출액 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탄력도 얼마? 무한대지. 그러니까 요 점에서 탄력도는 무한대. 요 점에서 탄력도는 아까 나왔잖아요. 1. 요 점 무한대. 요 점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점에 있는 모든 점은 탄력도가 1. 요 점에 있는 모든 점에서의 탄력도는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생각해가지고 정답 고르려면 늦습니다. 자꾸 숫자를 지켜야 돼요. 자꾸 숫자를 지켜가지고 바로바로 정답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시간 가지고 구애받지 않습니다. 17번으로 갈게요. 저는 어느 분식점이 모든 메뉴를 10% 인상한 후에 10% 가격을 올렸네요. 판매 수입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이를 근거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순서로 메뉴를 나열한 것은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나타낸다. 이거 단수 없어도 당연히 수요 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떡볶이. 가격을 10% 올렸더니 떡볶이 판매 수입이 10% 증가했대. 뭐라? 가격을 10% 올렸더니 가격을 여기에서 10% 올렸더니 판매 수입도 10% 증가했어. 탄력도 얼마? 0이지. 그럼 일단 이제 큰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으니까 탄력성 그 옆에다 이제 써놓아야 돼요. 떡볶이는 0이에요. 탄력도가. 튀김은 10% 올리니까 10% 판매 수입이 줄었네요. 자, 이 그림에서 10% 올리니까 판매 수입이 10% 줄었네요. 비싸지니까 안 사버린 거죠. 비싸니까 안 사. 탄력이요. 탄력이니까 탄력도 얼마예요? 1보다 크죠. 자, 튀김은 1보다 커요. 그럼 튀김 뒤에 떡볶이가 나와야겠지. 그 다음에 순대는 판매 수입 변화율이 0이네. 판매 수입 변화율이 0이라는 건 뭐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탄력도 얼마야? 1이잖아. 그럼 큰 순서대로 하면 튀김이 1보다 크니까 튀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튀김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순대가 1이고 그 다음에 0 떡볶이가 와야겠지. 떡볶이 그러니까 0 1보다 탄력도가 1보다 크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돼요. 몇 번이야? 네, 4번. 튀김, 순대, 떡볶이. 그러니까 최근의 출제 경향이 요거라니까요. 가격이 변할 때 매출액, 즉 판매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 가지고 최근에는 출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으로 갈게요. 그림은 가격 변화에 따른 X에서 ZJ의 총 판매 수입을 나타낸 것이다. 판매 수입이 또 나왔네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은 단 세 재화는 수요 법칙에 따른다.
자, 그럼 X제를 보세요.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 수입이 늘어나고 있죠? 비싸도 산다는 얘기죠? 비탄력이네요. 자, X제는 탄력도가 1보다 작겠네요. Y제는 판매 수입이 고정돼 버렸네. 가격이 오르더라도 내리더라도 총 판매 수입은 일정하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탄력도 얼마? 1이에요. 1. Z제는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 수입이 줄어요. 가격이 오르니까 안 사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탄력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Z제는 탄력성이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1번. Y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작다. 땡. 1입니다. 총 판매 수입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1이에요. 1. 단위 탄력적입니다. 1보다 작은 건 X제죠. 1보다 작은 건 X제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게 Z제. Z제가 1보다 크죠. 2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제의 판매량은 감소한다. X제건 Y제건 Z제건 저 위에 단서에 세 재화는 수요 법칙에 따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제건 Y제건 Z제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판매량은 감소하죠. 2번은 맞잖아요. 정답이에요. 자, 2번 정답이 골라졌으면 3번, 4번 보면 바보라고 그랬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시간 공부 시간이니까 3번. 가격이 P0일 때 세 재화의 수요의 가격 탈성을 일치한다. 땡. 곡선을 봐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탄력성은요, 이렇게 됐다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의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2점에서 2점으로 갈 때까지 이 거리의 탄력성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선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선탄력성. 그런데 이 선탄력성은요, 이게 좀 모순이 돼요. 어떻게 모순이 되냐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의 탄력성하고 B점에서 A점으로 갈 때의 탄력성이 달라요.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드렸는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해볼까요? (100원일) 때 30개를 소비했어요. (80원일) 때 50개? 그럼 잘 안 맞는데 여기를 70원일 때 50개를 소비해요. 그러면 A점에서 B점으로 갈 때 탄력도 얼마예요? 원래 가격 100에서 30 변했고, 원래 수량 30에서 20개 변했죠. 그럼 얼마 나와요? 900분의 2000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B점에서 A점으로 가면요, 원래 가격이 70원에서 30원 변했고, 원래 수요량 50개에서 20개 변했다고. 그럼 탄력도가 5, 3, 15 1500분의 27, 14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얘는 탄력도가 1보다 크죠? 얘는 탄력도가 1보다 작아요. 하나는 A에서 B로 가는 직선이고 또 하나는 B에서 A로 가는 직선이거든. 이 기울기가 탄력도라고 그랬죠. 그럼 이런 모순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에 빠진 거야.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합해가지고 평균 내자. 2로 나누자. 그래도 껄짝지근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 경제학에서는요, A는 B를 향해 가고
B는 A를 향해 가요. 그러면 둘이 쫙 가다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이런 개념 보셨나요? X가 0에 수렴할 때. 미분의 원래 이거 몰라도 돼. 그래서 선탄력성이 아니라 이제는 점탄력성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탄력성 가지고도 우리 공무원 임용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가 됐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 문제풀이 하다 보면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걸릴 거예요. 이 점탄력성의 문제. 그때 그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풀이 해드릴게요. 자, 다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탄력성은 점탄력성이 아니라 선탄력성이에요.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탄력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근데 이게 모순이 있다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기울기는 같은데 선탄력성을 구하면은 다르게 나오는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등장한 게 점탄력성의 개념인데 그 점탄력성의 개념은 우리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는 예전에는 출제가 됐는데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문제 풀면서 그런 문제 하나 제가 한두 개인가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때 그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3번 18번에 3번 점탄력성은 같겠죠. 그러죠? XJ, YJ, ZJ 점탄력성은 같겠지. 그러나 선탄력성은 달라요.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3번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P0보다 높은 동일 가격 수준에서 XJ의 판매량이 ZJ보다 적다. XJ가 비탄력이에요? 탄력이에요? 비탄력이죠? 비탄력이니까 비싸도 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지. XJ 판매량이 ZJ보다 많습니다. 왜요? 비탄력적이니까.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올라도 사가잖아요. 4번도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됩니다. 19번으로 갑니다. 자, 19번도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 이거 1분에 풀기가 좀 벅차요. 그렇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가의 AJ의 가격 변화에 따른 BCJ의 수요 변화, AJ의 가격 변화에 따른 BCJ의 수요가 나왔죠. 그러면 B와 C는 대체제냐 보완제냐의 문제라는 걸 딱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우리 재화 가지고 대체제 보완제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A제 가격에 따라서 B제의 수요와 C제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 걸 나타내는 거래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대체제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보완제라고 공부했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고 할 때 그림 나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는데, 자, 일단 가를 보니까 A제 가격하고 B제는 같은 방향이죠. A제 가격하고 B제는 같은 방향이니까 이거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대체제고. 그럼 C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가격이 오를 때 C제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예요. 그러면 그 나 그림을 보니까, 자, 이게 이제 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를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은 역시 감소하고 있죠. 자, 그러면 나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나를 그림으로 그리면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이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도 줄었으니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겠지.
이렇게 수요가 감소해야 새로운 균형점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증가하잖아요. 지금 수요 감소죠? 수요 감소잖아. 그러면 자, 이렇게 들려면 수요가 감소하려면 대체제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자, 수요가 감소해야 되니까 대체제는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보완제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반대 방향. 대체제는 가격이 하락해야 수요가 감소하고, 같은 방향. 보완제는 가격이 올라야 반대 방향. 수요가 감소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가격과 수요의 관계에서 B제는 대체제였어요. C제는 보완제였어요. 그러면 대체제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야 수요가 감소하냐, 그 원인을 찾으라고 거죠. 자, 지금 나 그림은 수요가 감소한 거잖아요. 그 수요가 감소한 원인을 여기서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체제는 가격이 하락하고, 대체제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대체제가 B고 보완제가 C제니까 정답 골라보세요. B제의 가격은 하락. B제의 가격은 하락. 끝났네. B제 가격 하락은 4번밖에 없잖아요. 정답은 싱겁게 4번이 되는 거죠. C제는 보완제니까 상승해야 되고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조금만 머리 쓰면 금방 풀 수 있는 거예요. 20번 문제로 갑니다. 그림 가는 X제 소비자의 소득과 소비량. 아하, 소득과 소비량인데 가를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야?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그림이죠. 열등제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열등제. 자, 가는 열등제 그림이고, 그 다음 그림 나는 X제 시장의 균형 상태를 나타낸다.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할 때 그림 나의 X제 시장의 새로운 균형점을 옳게 예상한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감소하니까, 자, 원래 수요 곡선과 원래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되는데, 자, 이번에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게 열등제란 말이에요. 안 사. 수요가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수요 감소하니까 균형점은 여기서 결정되니까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 니을번으로 가야겠지. 가격 하락하고 거래량 감소는 니을번으로 가야 돼요. 됐지요? 넘어갑니다. 시장 실패. 자, 시장 실패하면 우리 몇 가지 있죠? 4가지 정도가 출제 범위인데, 시장 실패에서 제일 출제 비중이 높은 게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는 좋은 외부 효과와 안 좋은 외부 효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좋은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안 좋은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외부 효과도 생산에 있어서의 좋은 것과 소비에 있어서의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것도 생산과 소비로 나누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중에서 90% 이상은 여기에서 출제가 됩니다. 9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넘친다, 모자란다. 넘쳐나요. 넘쳐나. 생산 넘치고요. 소비도 넘쳐요. 쓰레기 넘치고요. 매연 넘치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 넘쳐나요. 과잉 생산이나 소비가 돼요. 좋은 것은요, 시장에다 맡기면 항상 모자라요. 모자라게 생산되고 모자라게 소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바로 응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응용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연탄공장 사례로 이론 정리해드렸죠.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이해가 빨라져요. 연탄공장.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하고 어느 게 크죠? 사회적 비용이 크죠? 왜 커요? 이게 안 좋은 거니까 환경 오염에 가져오니까 환경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커요. 그래서 시장 생산량하고 또는 시장 거래량하고 가장 이상적인 최적 생산량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과잉이니까 항상 시장에다 맡기면 많이 생산하고 과잉이 된다고. 과잉이 되니까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세금 걷어야 돼요? 보조금 줘야 돼요? 환경세 부과해야 된다. 그럼 환경세를 부과하니까 우리가 이 그림이 전 시간에 17페이지 8번 문제. 17페이지 8번 문제. 이 그림 기억나세요? 제가 문제 풀 때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하고 가볍게 넘어갔어요. 왜냐면 오늘 설명드리려고. 그래서 전 시간에 그 17페이지의 8번 문제는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그래프를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이게 환경세를 부과하니까 여기서 사회적 잉여가 어떻게 돼요? 사회적 잉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건데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복지, 후생 수준이 낮아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뭐였어요? 네, 코즈의 정리라고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넣었었죠. 바로 오염 배출권 제도라는 게 등장해요. 이걸 코즈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해서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 코즈의 정리라고 하는데 수능에서는 이 오염 배출권 제도와 관련해서 계산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출제하기가 벅차. 문제 읽는 데만 1시간이 아니라 1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이론적인 문제는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 계산 문제도 제가 하나 수능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 하나 선별을 했어요. 아마 단원별이 아니라 그 모의고사 문제, 동영 모의고사 때 아마 그 문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니까 자 그래프를 항상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공곡선이 두 개죠. 그러니까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거고 이번엔 수요곡선이 두 개죠. 그리고 이건 소비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건 생산에 있어서의 외부 효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고 이게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이라면 사적 비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 시장 생산량이 결정이 되고 사회적, 이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 것이니까 환경 오염까지 고려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결정돼요? 최적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니까 최적보다 시장 생산량이 많잖아요. 즉 과잉 생산이 된다고. 과잉이니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그럼 이제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꾸면 사적이 여기니까 이게 시장 생산이 되고
사회적 이익이니까 이거 최적 생산량이 되잖아요. 최적보다 시장에다 바뀌니까 모자라는 거잖아. 그때는 생산에 있어서 플러스 외부 효과겠죠. 좋은 외부 효과. 자, 여기서는 이게 사적이라고 하고 이게 사회적이라고 합시다. 이때는 이제 비용이 아니라 편익이겠죠. 만족감. 이건 생산이니까 비용으로 표시하고 사적 비용, 사회적 비용 이렇게 표시하고 여기는 지금 소비니까 개인이 얻는 만족감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시장 소비량이 결정된다. 사회적 편익과 관련해서 뭐가 결정돼요? 취적 소비량이 결정된다고.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이야 과소야? 과잉.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라고. 담배 피우면 나의 만족감은 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 사회적 만족감 줄어드는 거잖아. 그 원리라고. 이제 뒤집어보면 어떻게 돼요? 사적 편익 곡선하고 사회적 편익 곡선 바꿔봐.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최소 소비량, 최적 소비량이니까 최적 소비량보다 시장 소비량이 작으니까 과소가 되잖아요. 과소가 되면 좋은 외부 효과죠. 플러스 외부 효과. 이번에 코로나 백신 같은 거 많이 맞아야 되잖아. 근데 시장에 맡기면 안 맞는다니까. 좋은 것인데. 이 정도로 하고 문제 풀면서 보완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재 생산 부족.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합시다. 복습이에요. 자, 이게 지금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죠. 그래서 과잉 생산됐죠. 그래서 환경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겠죠. 세금을 부과합니다. 얼마만큼 세금 걷어요? 요 사적 비용 그래프하고 사회적 비용 그래프를 가격축과 평행하게 쭉 그려서 요만큼의 차이가 나죠. 요만큼이 바로 텍스입니다. 세금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사회적 잉여 감소분이 요거죠. 네? 생산자 잉여 감소분이 요거죠. 그런데 요만큼은 누가 먹어? 이건 정부가 세금 걷어가니까 세금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 갔어? 소비자 잉여. 얘는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졌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어디 갔어?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진 거야. 그래서 사회적 잉여 감소분은 결국 요만큼이야. 사회적 잉여 감소분은 여기에 소비자 잉여 감소분, 여기에 생산자 잉여 감소분.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암기를 하세요. 이 그래프랑 똑같은 그래프로 출제가 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이만큼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만큼은 누가 부담한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요만큼은 누가 부담한다? 생산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소비자가 많이 부담하고 어떤 때는 생산자가 많이 부담할 수 있겠죠. 그것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탄력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에 둔감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전가받아요. 그러니까 수요 탄력성하고 공급 탄력성을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소비자가 굉장히 탄력적이야. 조금만 올리면 안 사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누구한테 많이 부과한다? 생산자에게 세금을 많이 전가하는 거야. 이걸 조세 전가라고 해요. 조세 전가. 그러니까 조세 전가는 탄력도가 클수록 전가가 많이 된다, 작을수록 많이 된다. 작을수록. 비탄력일수록 조세 전가가 많아진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아직 안 나왔다고. 수능은 나왔어요. 여기 시험이 나오면 이제 난이도 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남들 틀릴 때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됐죠? 비탄력적인 사람에게 조세 전가가 더 커집니다. 탄력적이면 안 사 해버리니까 알았어 세금 조금만 되게 부담해 이런 식이 든단 말이에요.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까지 다 소개했고
그래서 다시 17페이지 8번으로 가볼게요. 자, 8번 그림에서 A1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세금에 해당되는 거고, P0, P1은 뭐예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예요. P0에서 P1까지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조세고, P0에서 P2는 뭐예요? 생산자가 부담하는 조세예요. 지금 그림에서는 거의 똑같게 나왔죠? 그러니까 수요자의 탄력성이나 공급자의 탄력성, 즉 수요 탄력성과 공급 탄력성이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이제 탄력도가 달라지면 조세의 전가도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소비자가 비탄력적이에요. 그러면 조세 전가는 소비자에게 많아질까요? 생산자에게 많아질까요? 소비자에게 많아집니다. 반대로 생산자가 비탄력적이에요. 즉 공급 탄력성이 1보다 작아요. 비탄력적이면 조세 전가는 생산자에게 더 많이 전가가 됩니다. 이해됐죠? 요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시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나온다면 여러분은 과감하게 정답 골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그림에서 삼각형도 표시해 두세요. 여기 소비자에게 감소분 이 삼각형, 그 다음에 생산자에게 감소분 그 아래에 있는 삼각형, 그럼 정부의 재정 수입은 그 옆에 있는 사각형, 이게 정부의 주세 수입이 되는 거죠. 그 그림에서도 영역을 잘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칠판으로 와볼까요? 공공재 생산 부족. 자,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프리라이더의 심리, 무인 승차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시장에다 맡기면 생산이 항상 부족하죠. 그래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도로로 얘기하면 이거 비배제성이니까 무료라는 뜻이고, 비경합성이니까 한가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경합성은 내가 사용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경합성은 내가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은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경합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했죠. 배제성, 비배제성, 경합성, 비경합성. 이게 뭐예요? 이게 사유제죠. 돈 내야 살 수 있고, 돈 낸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돈 안 낸 사람 하나도 사용 못 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바로 공공재죠. 그럼 얘는 뭐야? 비배제성이니까 무료야.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 근데 한 사람이 다 사용해버리면 다른 사람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공유제라는 거예요. 공공재하고 공유제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얘기 들었잖아요. 공해상의 어족자원, 시냇가의 조약돌, 이런 것들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다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못 가져가요. 이건 뭐예요? 돈 내야 돼요. 돈 안 내면, 그러니까 돈 내야 되고, 돈 내면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요즘 통신료 무제한 사용요금제, 사용요금제. 그러니까 이걸 요금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요금제. 통신과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한쪽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은 정보를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정보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말하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고요. 시장이 왜곡되고 가격이 왜곡된다고. 그 밖에
뭐 빈익빈 부익부 문제라든가 물가 상승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건 별로 시험 문제가 못 돼요. 시험 문제는 주로 이 세 가지 가지고 출제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이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외부 효과 중에 생산에 있어서의 마이너스 외부 효과. 자, 이제 이론 정리 이 정도 간단히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문제 21번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거리 가지고 오세요.